피로 얼룩진 3000년의 복수극. 뉴스에서는 절대 말해주지 않는 중동 전쟁의 추악한 진실. 광장 바닥의 피가 말의 무릎까지 차올랐던 십자군 대학살부터 600만 명을 지워버린 홀로코스트의 끔찍한 트라우마까지 단 6일 만에 주변국을 괴멸시킨 이스라엘의 선제 타격. 지금 쏘아올린 미사일은 종교 전쟁이 아닙니다. 중국의 목줄을 조이려는 미국의 거대한 체스판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의 숨겨진 팩트를 찾아내는 타임레빗입니다. 오늘 우리는 3000년의 피해 복수극이 어떻게 21 세기 패권 전쟁으로 진화했는지 그 잔혹한 연대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야기의 기원은 기원전 13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집트 파라오의 압제를 피해 홍해를 가른 모세의 출애굽은 유대 민족 역사상 가장 결정적인 데이터입니다. 그들에게 팔레스타인 땅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신이 약속한 생존의 마지노선이었습니다. 기원전 1000년경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복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산 위에 눈부신 황금 성전을 건립하며 이스라엘은 역사적 최전성기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지정학적 요충지에 자리 잡은 탓에 평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586년 바빌로니아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 솔로몬 성전을 잿더미로 만들고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고 가는 바빌론 유수가 발생합니다. 이후 페르시아를 거쳐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던 기원 후 70년 유대인들의 대규모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고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떠도는 디아스포라의 길을 걷게 됩니다. 나라가 없다는 것은 보호받을 권리가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떠난 빈자리에는 아랍인들이 정착했고 7세기 무렵 예루살렘에는 이슬람의 상징인 바위의 돔이 세워집니다. 예루살렘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모두가 양보할 수 없는 교집합의 성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좁은 땅에서 역사상 가장 끔찍한 종교 전쟁이 터집니다. 1056년 교황 우르바누스 2세의 선동으로 시작된 십자군 전쟁입니다. 신의 이름을 앞쓴 유럽의 기사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진입해 이슬람 교도와 유대인을 가리지 않고 학살했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성전산 광장에 피가 강물처럼 흘렀다고 합니다. 무려 200년 동안 8차례나 이어진 이 끔찍한 살육전은 중동 땅의 기독교와 서구 열강에 대한 지울 수 없는 원한의 데이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초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며 중동은 거대한 소용돌이에 빠집니다. 당시 중동을 지배하던 오스만 제국과 싸우던 영국은 전쟁 승리를 위해 최악의 외교적 사기극을 기획합니다. 1915년 아랍 지도자들에게 오스만 제국과 싸워주면 아랍 독립국가를 세워주겠다는 맹마은 선언을 합니다. 하지만 불과 2년 뒤인 1917년 영국의 외무장관 아서 벨푸어는 전쟁 자금을 쥐고 있던 유대계 금융자본 로스차일드 가문에게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국가 건설을 지지한다는 벨푸어 선언을 발표합니다. 하나의 땅을 두고 두 민족에게 이중계약을 맺은 이 무책임한 문서 한 장이 오늘날 중동 화약고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의 홀로코스트로 전 세계 유대인의 3분의 1인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전대미문의 비극이 발생합니다. 유럽에서 철저히 짓밟힌 유대인들은 우리만의 국가가 없으면 멸종한다는 결론에 다다랐고 전 세계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몰려들며 폭발적인 건국운동을 시작합니다. 1947년 유엔은 이 땅을 유대인과 아랍인에게 나누는 분하란을 발표했지만 소수의 유대인에게 더 많은 땅을 주는 불공평한 조약에 아랍인들은 분노했습니다. 결국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선포 다음 날 5개 아랍 국가가 일제히 침공하며 1차 중동 전쟁이 터집니다. 모두가 이스라엘의 패배를 예상했지만 홀로코스트의 트라우마로 무장한 이스라엘은 오히려 아랍연합군을 격파하고 영토를 77%까지 넓힙니다. 하지만 이 승리의 이면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대대로 그 땅에 살던 팔레스타인인 75만 명이 하루아침에 집을 잃고 난민으로 전락했습니다. 아랍인들은 이 사건을 나크바, 즉 대재앙이라 부릅니다. 2000년간 핍박받던 피해자가 하루아침에 가해자로 돌변한 역사의 잔혹한 아이러니입니다. 이후 방어할 영토가 부족한 이스라엘은 극단적인 군사 전략을 채택합니다. 맞기 전에 먼저 친다. 바로 선제타격, 독트린입니다. 그 정점이 바로 1967년 6.1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은 단 6일 만에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의 공군을 지상에서 괴멸시키고 영토를 4배로 불리며 중동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게 됩니다.
과거 이집트와 요르단이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고 전면전에서 발을 빼자 그 빈 공간을 파고든 국가가 바로 이란입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반미, 반이스라엘 노선을 굳힌 이란은 하마스와 헤즈볼라 등 이른바 저항의 축을 무장시키며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협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본질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이스라엘이 국제법을 어기고 폭주할 때마다 미국은 왜 유엔에서 수십 번의 거부권을 행사하며 수백조 원의 무기를 지원하는 걸까요? 미국 내 막강한 유대인 로비 단체인 에이펙이나 수천만 명의 기독교 복음주의 유권자들 때문일까요? 그것도 맞지만 지정학적 데이터가 가리키는 궁극적인 타겟은 바로 중국입니다. 현재 세계의 공장인 중국은 전체 에너지 수요의 70% 이상을 중동 원유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그 원유가 반드시 지나야 하는 좁은 바닷길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을 중동이라는 체스판 위에 침몰하지 않는 항공모함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이란을 견제함으로써 유사시 언제든 중국으로 향하는 에너지 생명선을 끊어버릴 수 있는 전략적 우위를 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피상적인 종교 분쟁 뒤에 숨겨진 냉혹한 미중 패권 전쟁의 진짜 모습입니다. 결국 이 3000년의 전쟁에 완전한 선도, 완전한 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존을 향한 각자의 정당한 열망이 충돌할 때 강대국들은 오직 자신들의 국익을 위해 그 피해 역사에 기름을 부어왔을 뿐입니다. 세상에 갑자기 터지는 전쟁은 없습니다. 오늘 타임레빗이 파헤친 중동의 잔혹한 연대기, 여러분은 어떤 팩트를 발견하셨습니까? 더 알고 싶은 세계사의 이면이나 지정학적 이슈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시 한번 치열하게 팩트체크 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 여행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